한 달에 30만 원씩 넣고 돈을 해라. 핵심은 종잣돈 크기가 아니다. 아직 중학생이야. 그거 한 15년 까먹었어. 그래도 할까요? 네, 해야죠. 투자에서 가장 공평한 게 뭐냐면 입니다. 기본적인 이 논리, 자산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책. 아, 잘했네. 이런 책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최근 몇 년간은 더욱더 그랬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실은 왜 돈을 벌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 현재 나의 걱정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 아이들 걱정 때문에 돈을 벌겠다 혹은 돈을 모으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열심히 돈을 버는데 진짜 아이들을 위한 돈을 내가 벌고 있어? 또 그게 실제로 효과 있게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위한 종잣돈이 마련되는 거야 라고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헛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헛일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제대로 된 아이들을 위한 돈 모으기 그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님 여러분 너무 기대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김성일 저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한 게 맞나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 되게 모으는 것 같은데 모아 보면 요따만큼이고 이까짓 거 갖고 뭐 해주고 네. 다 헛일이고 네. 진짜 이 책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증여라는 부분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라는 부분 네. 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오늘 좀 꼼꼼하게 네. 단계별로 착착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할게요. 그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한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내 아이를 위해서 돈 굴리기 위해서 핵심은 종잣돈 크기가 아니다. 종잣돈 사이즈가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매달 3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무려 5억 원. 30만 원으로 5억 원이 가능해요? 흔히 이제 마케팅 용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가능하고요. 진짜?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떻게? 이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종잣돈을 뭐 5천만 원 만들어라, 1억을 만들어라. 맞아. 종잣돈 만들고 나서 투자해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들 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투자도 TV를 봤는데 등산을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 혹은 마라톤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 그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배낭 메고 지리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안 마라톤 되지. 대회 나가도 완주 못 하잖아요. 못하지. 그러면 그걸 하고 싶으면 동네 뒷산부터 가고 그치. 산책부터 시작해서 이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거 가까운 데부터 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투자도 똑같습니다. 투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근육을 강화시켜 놔야 5천만 원을 투자를 하죠. 그치. 손 떨려서 못해요. 아무리 좋은 투자법 알려줘도 야 이거 내가 해서 손실나면 어떡하지? 1억에 10%면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손 떨려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나서야 이 큰 금액도 잘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기 좋아요. 때문에 100만 원부터 조금씩 투자를 하고 실제 투자를 하면서 느낀 바를 가지고 또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종잣돈 현금으로 모을 때까지 허리띠 쫄라매고 밥 굶고 죽어라고 하는 1억 모으면 투자해가 아니다. 네, 그렇게 하는 그렇지. 투자법도 있지만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돈이 모였을 때까지 투자 근육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막상 투자를 시작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종잣돈의 크기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잣돈이 안 모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모여요. 종자가 되기 전에 다 사라져. 맞아요. 그리고 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만기가 될 때 하필 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병원비. 하필 생기는 게 아니라 꼭 생겨. 그래서 죽고 뭐 싸죠. 집에 뭐 물이 새고 혹은 뭐 병원비, 뭐 자동차 고장 났다 이러면서 돈 1,000만 원 그냥 들어가요. 금방. 네네네. 그래서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꼭 종잣돈 모으기 전에 이게 항상 나가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고 그게 굴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5억을 어떻게 만드냐? 그치. 여기 매달 30만 원 투자로 5억 만든다 하셨잖아요. 네. 이거 증명하셔야 돼요, 지금 네, 빨리.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의 부, 즉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오케이. 자, 아이 계좌잖아요. 아이가 지금 막 태어났다. 네.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 25년이 남았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혹은 결혼을 한다. 요즘에 결혼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30년 잡아야 돼. 35세에 결혼한다. 오케이. 그럼 제가 계산한 이건 뭐냐면 35만 한 달에 30만 원씩 넣고 투자를 굴리고 35세 결혼 자금 네. 때까지 딱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5억 4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씩 계속 네. 하면 이거 할 수 네. 있네.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예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되지, 네, 당연히. 예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곱하기 하면 안 되지. 네, 35세까지 납입 원금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잔고가 5억 4천이 되는 거죠. 맞아. 어떻게? 네. 수익률이 7.2% 정도 나오면 이게 가능합니다. 아, 그럼 7.2% 수익률로는 성공적 투자를 해야 되네. 그렇죠. 왜 이렇게 수익률을 아. 잡았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30% 수익률 내면 더 네. 빨리 부자가 돼요. 근데 얼마나 이제 실현 30% 어려운 불가능하잖아요. 것보다 어떻게 더 네. 그런데 5에서 10%는 충분히 가능하다. 기본적인 이 논리, 자산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네. 이 책에서도 이제 유대인 사례를 제가 가져왔어요. 네.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의 발기로 유명하잖아요.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네. 네. 돈을 3분할 해라. 네, 세 가지로 나눠라라고 나와 있는데 네. 탈무드에 나온 거는 토지, 사업, 네. 현금이에요. 2000년 전 탈무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했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토지는 매달 경작료가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채권이라고 볼 수 채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업은 네. 성공했을 때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현금은 이제 현금성 자산. 네. 예, 현금 동일하고요. 그러면 유대인 3분법은 주식, 국채, 현금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오케이. 3분의 1씩. 예. 아주 심플하죠. 근데 네.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돈도 다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네, 거예요?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갤 수 있어요. 5만 원 막 이렇게 쪼개도 돼요? 네. 보통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떼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쪼개서 그렇지. 살 수가 있어요. 맞아. 10,000원에서 2만 원대니까 네. 쪼개서.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딱 틀을 가져가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을 유지하려면 다리가 6개짜리 테이블이라고 하면 네. 6개의 다리를 딱 맞춰 놓으면 테이블이 그렇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 놓는 거예요. 만약에 1개짜리 다리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치는데 그 다리가 주식이다. 네. 만약에 미국 주식이다. 그러면 작년처럼 주가 빠질 때 이 테이블 훅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지. 예. 그런데 테이블 다리가 6개잖아요. 테이블 비기 좋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좀 빠져도 오케이. 이쪽 다리가 좀 빠져도 한쪽 약간 다리가- 흔들리긴 하지만 버틸 수 있죠. 버티지. 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분산해서 하는 걸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 틀만 딱 이해를 하고 계시면 전문가들을 안 찾아다니셔도 부모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키즈 자산 배분 투자법. 아, 네. 그러면은 채권 주식까지는 이해가 갔고요. 현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성 네, 자산이라 현금은 하면? 말 그대로 현금인데 네. 현금만 들고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네, 현금처럼 매일매일 돈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이자가 붙는 걸 말해요. 네, 그리고 뭐 CMA도 있고 CMA, MMF도 있고 네.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KOFR이라고 해서 용어는 좀 어렵지만 무위험 자산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되거든요. ETF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받고 그럼 달러 예금 금 예금 이런 것도 해도 돼요, 그럼? 그렇죠. 좀 그런데 나눌까요? 달러나 금을 예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ETF로 갖고 가는 거죠. 아, ETF로. 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다 ETF군요. 맞습니다. 변동적인 걸 다 이렇게 반영할 수 네, 있으면서 그리고 오르기도 사고 팔기도 하고. 쉽고 다 아까 썼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블에 주식이 빠지면 한쪽 다리가 좀 짧아져요. 네, 네. 근데 달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달러가 있는 다리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럼 테이블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어진 다리, 즉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애를 일부 팔아서 다른 쪽 다리에 붙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면서 뭐 영어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몇 개 그래서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이 책의 챕터 1입니다. 일부를 쭉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보시면서 메모하면서 여러분 좀 한번 구체적 계획 세우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는 게 좋죠. 한 10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네.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아직 중학생이야. 네네. 중학생인데 벌써 중학생 됐어. 그렇죠. 그거 한 15년 까먹었어. 맞습니다. 그래도 할까요? 네, 해야죠. 왜냐하면 중학생이잖아요. 14살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10년, 20년이 남아 있어요. 네. 35세까지 하면 20년이란 시간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공평한 게 뭐냐면 수익률이 아니고 종잣돈이 아니고 투자 기간입니다. 기간.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 맞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생각해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럼요. 그 발전한 시간, 과거 시간에 투자해서 지금 20년 됐다고 생각해봐.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부터 좀 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반드시 이거는 해라 하는 게 있다면 보면 지연금 꼭 챙겨라.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 책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증여 부분 잘 활용해라.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뭐 15살까지 우리가 반드시 좀 신경 쓰고 챙기면 정말 안 하는 것보다 10배 이익이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많은 부모님들이 알긴 아세요. 지자체 지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는 걸 다 나와요? 아니잖아. 거의 다 나오고요. 근데 신청해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알아서 전화 와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애 낳았다고 신고하고 네. 뭐 애 낳았다고 500만 신고하는 거 말고 나는 애를 낳았으니 달라고 이걸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지원금 뭐 네. 500만 원, 100만 원 뭐. 맞습니다. 셋째 낳아야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근데 이거 다 알지 않아? 이거 모르고 못 받아가는 사람 있을까? 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책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아 그래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기한이 있겠지. 네네네. 그래서 이걸 왜 뒀지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왕 해줄 거면 늦게 신청해도 다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제도가 그러니 뭐 챙겨서 꼭 받으셔야 돼요. 뭐 보니까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지자체 출산 장려금, 기저귀, 조제, 분유 바우처 별거 다 있네. 네네.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없던 제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새로 싹 조사를 해봤어요. 어허. 조사를 해보니 저런 네.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챙겨서 받으셔야 돼요. 아 이런 거 한번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한눈에 싹 보이는 게 있나요?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 없어요. 네. 한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예. 아하.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용이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이와 관련된 지원금 다 일단 낳자마자 챙겨두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액션 통장 만들까요 이제? 어떻게 그래서 할까요?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통장을 만드는데 자녀 이름이 들어간 통장을 많이 만드세요. 네. 예금도 마찬가지고 먼저 예금 얘기 들어보면 우대금리를 준다고는 하는데 네. 다른 적금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금리가 높진 않아요. 아 그래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실질금리 마이너스란 얘기 기사에서 보신 적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뭐냐면 예금으로 3% 금리를 주는 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시장의 물가가 4% 오른다. 그럼 1% 손해 본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은 안 하고 예금금리 많이 주네, 예금 가입해야겠다. 근데 네.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케이.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예금만 가지고는 부를 돼. 증식시킬 수가 없어요. 아. 또 하나가 어린이 펀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어린이 펀드들 조사를 네. 해봤더니 일단 움직임이 펀드의 움직임이 거의 다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비슷하게 운용한다는 뜻이고,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코스피 움직임이랑 똑같아요. 한국 주식 움직임이랑. 네, 결국은 코스피에 넣는 거랑 차이가 없다. 네. 그런데 수수료는 비싸다. 네, 펀드는 보통 1%에서 1.5% 매년 떼어가거든요. 맞아. 근데 코스피 ETF를 사면 막 네. 0.01%밖에 안 해요. 보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 네, 길게 가면. 그래서 예금이나 펀드를 가입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주식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손실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데 네.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식, 국채, 금, 달러, 네. 현금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증여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아이 돈 굴리는데. 네. 아. 증여는 보통 많이 알고 계신 게
10년 단위로 이 증여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0세에 2천만 원 증여하고 10살에 2천만 원 증여하고 20살에 5천만 원 증여하면 9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시고요. 네. 뭐 할아버지가 뭐 큰 돈을 못 해줬다. 네. 뭐 이런 걸 하셨을 때는 꼭 증여를 하셔서 자녀 명의로 해주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2천만 원 주셔가지고 증여를 하면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증여 신고를 안 하고 아이 계좌에 돈을 넣었는데 증여 신고를 안 했는데 이 돈이 나중에 불어나서 5천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증여 신고하면 5천만 원을 증여한 게 돼버려요.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증여를 하는 시점에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여하는 시점에 신고하면 그 다음부터 불어나는 거는 아이 아이 거인 거, 예,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불어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미리 증여하는 게 좋네요. 좋습니다. 어. 네. 그리고 하나가 재밌는 게 증여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매달 하면 매달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모아놨다 한꺼번에 그럼? 네. 아니요. 미리 할 수가 있어요. 모아놨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면 네. 불어난 금액으로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 네. 불리하죠.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 그럼 우리 아이한테 내가 한 달에 30만 원 해줄 거야. 그러면 증여 신고를 매달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미래에 증여할 금액까지 한 번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 그 간편하죠. 한 번만 네.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증여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럼 왜 그 아이들 청약 통장도 근데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때요? 네, 그 청약도 사실은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청약 기간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청약 통장 금리가 너무 낮아요. 지금 맞아요, 2.1%, 시중 금리가 3.5%인데 너무 낮고 두 번째 청약이 언제 필요하냐면 네. 성인이 됐을 때 자녀가 20살이 됐을 때 바로 청약을 넣게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고 네.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면 됩니다. 2년 전에 한 달에 10만 원씩만. 그러면 필요한 기간이 다 채워져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한 거는 포함이 안 돼요. 미성년자. 그 괜히 일찍부터 해갖고 금리가 네. 안 높은데 거기다 할 필요 맞습니다. 없다는 네. 거지. 금리 손해 보면서 미리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앞에 보니까 책이 되게 좋았던 게 도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라 그러고 투자 도표를 딱 이렇게 한눈에 보는 우리 아이 돈 굴리기 투자 순서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 순서에 맞춰서 이제 딱 한번 정리를 다 해줘 보시죠. 일단 아이가 딱 태어나면 태어났어? 한 달에 얼마 해줄 거냐를 딱 정하세요. 10만 원도 좋아요. 오케이. 정부 지원금만 해도 10만 원이 더 나오니까요. 오케이. 그걸 해서 정해서 매달 적립할 금액을 정하시고요. 그렇죠. 네, 계좌를 개설하는데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모 명의로 개설을 하면서 이제 계좌의 별명을 아이 이름으로 넣어주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계좌 개설이 너무 편해요. 네. 예, 부모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이렇게 개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모 명의가 아니고 난 자녀 이름으로 진짜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돼요. 네. 예, 그리고 그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 그다음에 증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증여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뭐 책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쭉 따라하시면 돼요. 미래에 있는 걸 한꺼번에 신고해놓고 갈 수도 있다. 네, 오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바로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자녀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죠. 그치.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던 뭐 주식, 국채, 금, 달러 같은 ETF 상품들을 오케이. 종목을 제가 다 추천해 놨어요. 아하. 그냥 사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30만 원 넣었는데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30만 원으로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먼저 삽니다. 4개든 5개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만 원 또 넣잖아요. 네. 그러면 저번 달에 못 산 걸 또 삽니다. 아하.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퐁당퐁당으로. 네, 퐁당퐁당으로 계속 사시면 되고 중요한 건 원래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내가 20%를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다면 네. 이게 부족하면 여기서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높이만 계속 맞춰주면 됩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돼요. 아, 그러면 매달. 어느 순간에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20%가 안 되네. 그럼 주식이 더 넣어주는 거고. 오케이. 어느 순간 주식이 너무 올랐어. 그럼 30%가 됐네. 야, 얘 10%는 너무 많이 들어갔네. 요거 찾아서 딴 데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매달 적립하는 금액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속 채워넣기만 해도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실행하시고 매달 적립하면서 계속 리밸런싱 하시고 뭐 세뱃돈 받으면 그것도 한 또 넣어서 집어넣고. 해서 하고 계속 돌리고 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뭐 20살이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갔다. 근데 대학에 갔는데 뭐 내가 미처
학자금을 준비를 못했다. 그럼 그 돈으로 쓰면 되죠. 그렇죠.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것보다 이 돈을 쓰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부모님 좀 잘 준비가 돼서 네. 대학교 학자금은 내가 해줄게 라고 됐으면 이걸 좀 더 늘려서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녀가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결혼을 할 때 목돈을 만들어서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기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때까지 계속 운영해 주는 거예요. 뭐 30세, 35세까지. 그리고 나서 자녀가 사회생활하고 결혼 딱 한다. 야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 이렇게 하는 거죠. 월급 받으니까. 그러면 자녀 명의로 했던 건 그대로 자녀 명의니까 네. 알려주는 거야. 일로 그쵸. 와봐. 너 계좌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관리했어. 얼마 납입했는데 지금 얼마 됐어. 그럼 자녀가 당연히 금융 맹일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이게 되게 간단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거든.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부모 명의로 했었으면 자녀가 뭐 대학 다니거나 사회생활 할 때 용돈이나 생활비 주는 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쓰셔도 되고 만약에 뭐 자녀 결혼할 때 뭐 모은 돈 5억 원을 뭐 전셋집 얻는데 보태주겠다. 그때는 이제 증여를 하면서 신고하면서 다 물려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플랜 안 세우고 그냥 우리가 모았다가 우리가 나중에 따로 그냥 확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심적 회계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예. 마음속에 통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돈은 똑같은 5억인데 이 통장에 있는 거랑 이 통장에 있는 거랑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심리적 회계가 다르구나. 네, 그래서 심적 회계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나는 아까 회계한다는 줄 알았어요. 회계. 이게 아니죠? 회계. 어카운팅인데 어카운팅이죠. 심리적인 계좌가 다른 거예요. 그래. 이걸 나눠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얘도 줘야 되고 얘도 줘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또 형제끼리 싸움나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녀 명의, 큰아이 명의, 둘째아이 명의로 딱 해주는 오케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의사결정하기 굉장히 편해요. 훨씬 가뿐하지. 이건 네 명의로 된 거니까 너한테 줄게 해서 딱 끝. 그래서 부모님이 뭐 노후 준비하는 연금 계좌 따로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그냥 어차피 다 내 돈이니까 내가 모아서 하다가 그냥 뭐 자녀한테 주고 싶으면 주고 뭐 노후 준비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계 장부를 아예 따로 만들어 놓고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하면 훨씬 안정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관리부, 네. 자녀 결혼부 부서가 네. 다 다른 겨 이게 돈이 맞습니다. 회계가 네. 관리돼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녀 계좌에 있는 돈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횡령이요? 그런 거 심적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 내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놔야 진짜 그 정도로 생각해 헐지 않고 손을 안 댄다니까요. 이게 다 내 돈인 것 같으면 그냥 이리저리 다 끌어다 쓰면은 나중에 이리 섞이고 저리 섞여갖고 줄 돈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중요한 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김성일 저자님께서는요 오늘 오셔서 여러분 말씀 나눴는데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기획을 하고 싶다 할 텐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읽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잘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금융 지식이 별로 없고 책 읽기 너무 귀찮다고 하시면 그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네. ETF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제가 이거 추천했다고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한번 사보세요. 본인 계좌로라도. 아까 여기 말씀하신 내 아이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바로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혼자 하지 마시고 이 책을 읽으시고 옆집 엄마들 3명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딱 표 만들어 보면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좋겠다. 네.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같이 하면. 하면 너 안 했어?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왜 납입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서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형제끼리 해도 되고 네. 동네에서 엄마들끼리 한 3명, 5명 네. 남자들끼리도 모아서 이걸 같이 실천하면 서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번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딱 한 줄 평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더 1년 후에 해야지, 2년 후에 해야지 아니고 이번 달에 시작, 이번 달, 지금 시작.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서 돈이 아니고 빨리 시간을 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책 우리 10분께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시청 후기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오늘 후기와 더불어서 이 책의 제목을 알아맞추시는 10분께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30만 원으로 내 자녀에게 종잣돈 5억을 만들어주는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몸 굴리기.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땅 굴리기. 네. 자, 세 번째,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돌 굴리기. 네 번째,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몸 굴리기, 땅 굴리기, 돌 굴리기, 돈 굴리기. 4개 중에서 과연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이 영상의 소감과 함께 적어주시면 10분께 귀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특히 이제 지금 50, 60대 분들은 그래도 경제 화랑기였으니까 우리가 살아냈지만 요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30대 분들은 또 40대 초반 분들은 엄청 힘들 거예요. 나 살기도 힘들대. 아이 미래까지 책임지는 거 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금부터 희망을 심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힘듭니다. 또 방법을 모르셨다면 내 아이,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 이 책 몇몇 분이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하셔서 같이 하시면서 동네 전체 아이들이 다 미래가 든든하고 엄마들도 아버지들도 이렇게 든든한 미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우리 30대, 40대 젊은 그 부부들을 위해서 네. 한번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아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저랑? 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아이 화이팅! 화이팅!